루비셀 오디오북 루비셀 렐라입니다.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 Attitude is everything.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2장 그만 불평을 멈춰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을 죄다 틀어놓으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한가? 아마 기분이 좋거나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다른 불평가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물론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불평을 틀어놓을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불평을 늘어놓는가 하는 점이다. 여러분이 너무 자주 불평을 틀어놓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들에게 물어보라.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누군가와 의논하는 것은 불평, 불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해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현재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경험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도 제외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실망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지라도 말이다. 삶에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지지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역효과를 내는 불평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흔한 예는 자신의 질병에 관한 불평이다. 가령 허리가 아파 죽겠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와 같은 말이 여기에 속한다. 더 큰 문제는 특정한 증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한다는 데 있다. 만약 내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았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시시콜콜 늘어놓는다면 듣는 사람이 어떻겠는가? 직장 동료가 속이 메스꺼워서 혼났다는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그날 하루가 망가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행동하자.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며 구구절절 늘어놓는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다. 몸에 어딘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야지 왜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시시콜콜 늘어놓는가? 물론 동정을 바라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만 가라앉고 여러분이 아프다는 사실을 더 깊이 확인할 뿐이다. 몸의 어딘가가 아프고 무언가가 불만스럽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신의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이 비상구를 찾게 만들 뿐이다. 더구나 여러분이 어딘가가 아프다는 불평을 늘어놓을 경우 여기에 다음과 같이 상승의 법칙이 작용한다. 일단 여러분이 감기에 걸려 얼마나 아팠는지 친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친구는 맞장구를 치며 말한다. 그 정도는 약과야. 나는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다니까? 정말 죽을 뻔했어.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허리나 발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허리나 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불평가들은 항상 자신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아팠고 고통스러웠다고 틀어놓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불평 중 하나가 날씨에 관한 것이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군 하면서 투덜거린다. 그저 하늘에서 물이 좀 떨어지는 것 뿐인데
그걸 왜 재수없는 날과 연관짓는가? 사람들이 투덜거리면 나는 말한다. 비가 오네요. 그래도 정말 좋은 날이에요. 비가 오는 날은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셈이다. 더구나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누르는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나 사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놓고 화를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때론 아주 사소한 문제로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령 5분이나 지났는데 종업원이 주문을 받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의 사무실이 자기 사무실보다 더 넓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큰 역경이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하는데 그런 사사로운 일로 수렁에 빠질 시간이 어디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불평을 늘어놓고 투정하면 자기 자신만 더 초라해질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정말로 걱정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는 이것이 몹시 궁금하다. 얼마 전 나는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사무실에 앉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냥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로 예상한 것보다 결과가 늦어져 나를 힘들게 했다. 솔직히 나는 중얼거리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때 페드로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20대 초반으로 온두라스에서 살다가 6년 전 미국으로 건너와 집과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엔 긍정적인 자세란 바로 그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긍정적인 사람으로 늘 입가에 미소를 지었으며 활력이 넘쳐 흘렀다. 태풍 미치가 그의 고향을 휩쓸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나는 그날 그에게 별일 없냐고 물었다. 순간 그는 입가에 미소를 거두더니 태풍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수천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혼두라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직 그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다고 했다. 그 지역의 모든 전화가 불통이라 도저히 연락할 길이 없다며 그는 매일 가족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는가. 그래도 페드로는 자신이 온두라스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돈과 입을 옷, 그리고 생필품들을 모으고 있었다. 자선단체들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제를 껴안고 불평만 하는 대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페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내 문제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달았다. 아니 불평을 멈추기로 했다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 대화 이후 나는 활력이 넘쳤고 훨씬 더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처리했다. 몇 주 뒤 나는 페드로를 만났는데 그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띠고 활기찬 자세로 일하고 있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의 가족은 모두 무사했지만 홍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피난처에서 생활하는 중이라고 했다. 깨끗한 물이 너무 부족하고 질병이 퍼지고 있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는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그처럼 기본 생필품마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여러분은 짐작이 가는가? 누가 봐도 페드로에게는 가족의 불행한 상황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이유가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저앉아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시간 낭비이자 에너지 손실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게 해준 페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페드로는 내게 귀중한 교훈을 하나 더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시야를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수년간 많은 사람을 관찰한 결과 나는 불평가들은 대개 시야가 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문제를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낙천적인 사람, 자세가 훌륭한 사람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사전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찾아보면 사물의 진정한 관계와 중요도를 판단해서 보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들 중에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결혼식장에 자석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친한 친척과 연을 끊는 사람도 또 어떠한가? 이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21일 동안 뗏목에 몸을 의지한 채 태평양을 포효한 에디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극한의 상황을 딛고 살아남은 뒤 에디는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신선한 물이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음식이 있다면 절대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몇 가지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한다. 나는 건강하다. 돌로레스는 건강하다. 우리에게는 집이 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음식과 깨끗한 물이 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며 자유를 누린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나는 여행을 하며 멋진 사람들과 만난다. 내게는 친한 친구가 많다. 나는 내 삶에 신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내가 받은 축복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이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다행히 나는 그 모든 축복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올바른 자세로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최근에 무슨 일로 불평을 했는가? 그것은 진정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가? 다음에 또 불평할 일이 생기면 볼펜과 종이를 꺼내놓고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두 적어보라. 그러면 분명 불평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뒷짐지고 앉아 모든 문제를 그냥 제쳐놓으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불평을 노려놓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나 문제 자체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편이 더 낫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요즘 일이 많아서 몸이 좀 피곤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분이 얼마나 가라앉아 있는지 말을 하는 대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쯤에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되새겨보자. 불평은 여러분에게 3가지 해를 끼친다. 첫째, 여러분이 얼마나 아픈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둘째, 불평은 고통과 불편함을 더해줄 뿐이다. 셋째, 불평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마저 가로막는다. 90%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나머지 10%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타인에게 보다 더 애정을 갖고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자.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 사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라. 여러분 역시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아주 굉장히 사소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자, 더 좋은 날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불평은 이제 그만. 행복한 일만 생각하시고 감사한 일만 생각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